은돈벨레는 11일 오전 1시 30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톤 빌라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통해 토트넘 팬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주었는데요. 탄기 은돈벨레 96년생으로 나이도 좋고 키 181로 피지컬도 좋은 선수. 무쇠된 벨레가 떠나고 다른 벨레가 들어온 토트넘. 무려 2025년까지 계약을 하였고 금액은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6천만 유로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17억 원의 몸값을 가진 은돈벨레. 손흥민 선수의 징계 결정으로 아직 같이 뛰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은돈벨레의 영입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은돈벨레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은돈벨레의 플레이 스타일은 드리블 돌파를 즐기고 스루 패스가 뛰어난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입니다. 다만 잦은 파울 횟수와 집중력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는 평도 나오기도 하죠. 한국 시간 11일 새벽 토트넘에서의 데뷔전을 치른 은돈벨레는 전반전에는 다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하프타임 이후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고 후반 28분 은돈벨레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코너킥 이후 계속 공세를 펼쳤고 에스턴 빌라 히튼 골키퍼가 선방을 거듭하다 볼이 뒤로 흘렀고 이를 은돈벨레가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때렸고 볼은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보여준 그의 플레이는 토트넘이 구단 역사상 최고 금액의 이적료를 지불한 것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은 플레이였고 첫 경기부터 홈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전반전의 토트넘의 흐름은 정말 좋지 못했고 무언가 찬스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은돈벨레만 보였습니다. 후반전에도 은돈벨레의 득점이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주면서 아직 첫 경기지만 토트넘에서 몸값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내가 은돈벨레다 라며 팬들에게 확실한 모습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총회는 약 15,000명, 국내 최대 규모 파워볼 스포츠 정보 공유방, 매일 11명의 픽스터들이 진행하는 공개 프로젝트 스포츠 분석 조합까지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 확인! 은돈벨레가 리옹에서 보여준 플레이를 토대로 앞으로 토트넘에서 함께하면서 기대할 만한 3가지 플레이가 있는데요. 현대축구는 미드필드진에서 얼마나 볼을 안정적으로 뺏기지 않고 소유하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볼 소유 능력이라고 불리죠. 적어도 이런 점이 일단 기본 바탕이 되어야 전방위 공격수들에게 원활한 패스를 찔러줄 수 있으며 역습으로 인한 골을 먹히지 않습니다. 토트넘이 은돈벨레를 소유함으로써 얻은 첫 번째 혜택이 미드필드에서의 볼 소유 능력입니다. 은돈벨레의 퍼스트 터치는 완벽 그 자체이고 한 명 정도 제치는 건 너무 쉬워 보일 정도입니다. 저렇게 상대 수비를 제쳐야만이 K패스를 연결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돈벨레의 패싱 능력인데 드리블에 의한 측면으로 연결하는 패스나 측면의 빈 공간에 선수에게 찔러주는 롱패스도 완벽합니다. 항상 수비가 중앙으로 밀집해 있을 때 측면으로 공을 찔러주며 수비수들의 간격을 벌리곤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측면의 동료에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주느냐인데 은돈벨레는 한마디로 퍼펙트합니다. 게다가 드리블 능력으로 수비수를 중앙으로 모아준 후 측면으로 찔러주면 크로스하기 딱 좋은 프리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플레이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은돈벨레의 강점은 수비력입니다. 이 경기는 메시가 속한 FC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인데 달리면 막을 수 없는 메시의 볼도 간간히 뺏어냅니다. 게다가 상대의 킬패스 공간을 정확하게 캐치해낸 후 그 패스를 끊어버리죠. 토트넘의 에릭센의 경우 패스 능력은 좋으나 수비 쪽에서는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돈벨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볼 소유, 드리블, 탈압박, 패싱 능력, 수비 이 5가지를 다 갖춘 괴물이기 때문이죠. 뒤에서 수비가 거칠게 푸싱해도 넘어지지 않고 볼을 소유해내고 넘어질 듯 하지만 결국 넘어지지 않고 볼을 지켜내다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게 마치 U20의 이강인을 보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강인이 은돈벨레처럼 성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토트넘은 이미 은돈벨레라는 행복한 택배 상자를 선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은돈벨레의 부모님은 좀 더 나은 생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프랑스 롱지모로 이주했고 1996년 12월 28일 그곳에서 은돈벨레는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소 차가운 이미지의 아이였는데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에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바로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걱정했던 부모님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어린 아들의 꿈을 꼭 이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6살이 되던 해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은돈벨레는 파리 교외에 위치한 지역 클럽인 에피네이 슬래시 세나이트 테스트에 통과하며 그곳에서 3년을 보내고 에피네이 아트레이티코로 이적해 4년 동안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좀 더 큰 클럽이었던 ESA 나인트 문트레이로 이적해 의욕적으로 축구에만 매달린 채 실력을 키워나갔고, 또 한 번 큰 무대로 노크를 하면서 1912년 창단된 갱강에서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참고로 갱강은 오래된 역사와는 반대로 뚜렷한 성적을 거뒀던 팀은 아니었지만 유소년을 발굴하고 키우는 데는 정평이 나있던 구단이었습니다. 갱강은 브루탄유즈를 연고로 하면서 인구 8,000명의 소도시의 축구팀이며 주로 2부 리그 혹은 3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입니다. 참고로 디디에 드로그바가 거쳤던 팀이기도 하죠. 빠르게 적응한 은돈벨레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팀 동료들보다 2살이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도했던 코치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은돈벨레는 갱강에서 9년 동안 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 팀 동료들도 그를 다른 선수들보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은 가장 앞서 있다고 그를 지켜세웠습니다. 은돈벨레는 힘과 패스 그리고 킥력까지 두루 갖추고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이제 좀 더 큰 무대로 향합니다. 유소년 팀을 작별하고 아미엥 SC로 이적하게 되고, 그는 2016-17 시즌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아미엥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며 1부 리그로 승격한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돈벨레의 잠재력을 발견했던 프랑스 명문인 올림피크 리옹은 그를 임대로 데려왔고, 프랑스 리그 첫 시즌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로 자리 잡은 그를 시즌이 끝나자 완전 영입을 하게 됩니다. 아미엥에서 200만 유로로 임대할 당시 계약서에 완전 이적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800만 유로를 지급하여 은돈벨레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었죠. 18-19 시즌이 끝나고 리옹 회장은 은돈벨레의 이적료를 무려 1억 유로로 책정하게 되는데, 1억 유로는 적어도 7천만 유로 이상이 제시되어야 리옹이 은돈벨레의 이적을 논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리옹이 은돈벨레를 영입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단 1,000만 유로에 불과했지만, 리옹은 결국 토트넘으로 6천만 유로를 받음으로써 최대 5천만 유로의 수익을 발생시키며 올림피크 리옹이 이적 시장에서 얻은 최대 수익이 됩니다. 은돈벨레 이전 최대 수익을 안겨준 선수들을 살펴보면 페를랑 맨디와 마이클 에시앙이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EPL 해외 축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더욱 유익한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분석 파워볼 분석계의 탑 클래스들만 모였다. 5년째 스포츠 라이브 스코어 파워볼 분야에서 국내 업계 랭킹 1위 석권.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급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픽을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적중률보단 수익률입니다. 배팅이 아닌 재테크입니다. 저희 가족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해주세요.